아침에 간단하게 조식은 먹었지만 오늘도 먹부림은 멈출 수가 없지. 첫 번째로 나이소이라는 고기국수집을 갔는데 여기는 한국 사람한테 엄청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한국 분들이 계속 오시더라고요. 한국 메뉴도 있고 고기 향도 많고 국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향이 세지 않고 달달한 게 한국인들에게는 상당히 익숙한 갈비탕 맛에 좀 가까웠고 가격도 120바트로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이 근처까지 굳이 찾아올 곳은 글쎄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요즘 식당이야 대부분 상향 평준화돼 있어서 구글 평점이 괜찮다면 거의 대부분 맛있긴 합니다. 근처에 찌라 옌타포라는 식당에서는 핑크 누들을 먹었습니다. 옌타포가 바로 이 핑크 누들을 말하는 거였고 국물은 물에 한번 적신 김치로 김치찌개를 만든 듯한 살짝 새콤하면서도 매콤한 맛이 있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이 말린 생선 껍질을 넣으면 더 맛있더라고요. 사실 어제 모르고 먹었는데 카오산로드에서 저녁에 먹었던 게 바로 옌타포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람부뜨리 거리를 좀 걸었습니다. 카오산 로드는 정말 사람들이 많이 붐비고 정신없다고 한다면 이 람부뜨리 거리는 상당히 여유롭고 동남아 분위기 물씬 나는 음식점과 카페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게나 음식점, 카페 분위기는 카오산 로드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훨씬 조용하고 덜 붐벼서 저는 카오산 로드보단 이 람부뜨리 거리가 더 좋았습니다. 또 숙소 근처에선 길거리 카오카무, 즉 돼지고기 족발 덮밥을 먹었습니다. 사실 미슐랭 빅구르망에 선정된 맛집 카오카무 맛집이 있었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아쉬운 대로 비슷한 메뉴 파는 길거리 음식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미 국수를 2개나 클리어하고 그리고 망고 스무디도 한잔 했어서 사실 별 맛이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여기가 맛없었던 게 아니고 제가 너무 배불러서 맛을 잘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람부뜨리 거리에서 조금만 걸어서 아주 좁은 가게들을 지나면 수상버스 선착장이 나옵니다. 이 수상버스는 방콕의 주요 이동 수단 중에 하나인데 현지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하기도 하고 그만큼 시스템으로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배차 간격도 있고 시간 맞춰서 잘 오는 것 같고 노선도 간단하고 직관적이어서 처음 타보는데도 크게 어려움 없이 잘 탔습니다. 다만 어떤 시간에 어떤 배가 오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엄청 작은 배가 올 때도 있고 2층짜리 상당히 큰 배가 오기도 하는데 저는 다행히 에어컨 나오고 위에 지붕 있는 큰 배가 왔었고 또 덕분에 2층의 넓은 공간에서 바깥 구경도 하면서 갔습니다. 햇빛은 정말 뜨겁긴 한데 이 배 위에서 구경하는 재미가 또 있잖아요. 그리고 어제 루프탑바에서 봤던 와 나룬 선착장도 들렸는데 멀리서 볼 땐 작아 보였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크네요. 이 수상버스는 교통 정체가 거의 없어서 목적지가 강변에 있다면 지상철이나 택시보다 훨씬 빠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태국 쇼핑몰 투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아이콘시암. 외국까지 와서 무슨 쇼핑을 하냐 할 수 있겠지만 이 나라마다 다른 쇼핑몰을 보는 것도 재밌고 같은 브랜드라도 파는 물품이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런 거 구경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태국의 쇼핑몰의 규모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한국에도 더현대같이 큰 쇼핑몰이 있지만 태국은 쇼핑몰만큼은 그 이상입니다. 쇼핑몰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이랄까요? 이 규모와 화려함과 다양함은 직접 와보셔야 체험될 것 같습니다. 유명한 체인뿐만 아니라 전시, 공연, 그리고 방콕 각지에 흩어져 있는 맛집들이 이 쇼핑몰의 푸드코트에 입점해 있습니다. 그래서 본점을 가기엔 너무 멀다 싶으면은 쇼핑몰의 푸드코트를 찾아가시면 웬만한 유명한 음식은 다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맛도 훌륭한데 가격도 되게 합리적이라서 놀랐는데 위쪽에 큰 매장이 아니고 여러 음식점들이 작게 쭉 있는 푸드코트를 말하는 겁니다. 큰 매장은 한국처럼 엄청 비싼데도 많아요. 그리고 이때는 체크아웃을 하고 멀리 떨어진 숙소로 이동했어야 돼가지고 캐리어를 들고 왔었습니다. 이 아이콘 시암까지. 근데 이 무거운 캐리어를 여행 내내 들고 다닐 순 없으니까 찾아봤는데 정말 다행히 짐을 맡아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지하 1층인가 2층에 있었는데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었습니다. 쇼핑몰 자체가 너무 커서 찾기 어려울 수 있는데 직원들한테 물어 가니까 어렵지 않게 찾아갈 수 있더라고요. 가방을 맡겨놓고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 둘 돌기 시작하는데 와 이건 너무 크네요. 명품 매장은 당연히 있고 그 자존심 높은 애플 스토어도 당연히 있습니다. 내부에는 벤치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애플 스토어에서 잠깐 쉬었다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평소에도 사람이 정말 많다고 하는데 이날은 2023년의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이콘 시암에서도 최대 규모의 뉴 이어 폭죽 이벤트가 있을 예정이라 평소보다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명품 매장과 흔히 있는 브랜드들은 그냥 빠르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1층에 정말 동양스럽게 화려한 인테리어와 6층에 고급스러운 매장들,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역시 지하에 있는 실내 수상시장인 숙시암이었습니다.
지하라기보단 정확히는 G층이네요. 1층은 너무 멋있었지만 사람에 치여 죽을 것 같아가지고 맨정신은 구경을 잘 못하고 바로 올랐습니다. 6층은 그나마 덜 붐볐었는데 가끔가다 한국 식당들도 보이고 정말 화려하고 멋진 조형물들과 분수, 조명들로 화려함의 끝을 보여주는 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음식점과 뭐 디저트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비싸가지고 뭘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던 것 같네요. 뭐 그냥 보기만 해도 눈이 즐거워지는 곳이었달까요? 그래도 엄청 유명한 애프터유의 망고 찹쌀빙수는 먹어보고 싶었는데 대기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몇 시간은 기다려야 될 것 같다 싶어서 빠르게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이곳엔 정말 다양한 카테고리의 매장들이 있는데 맨 처음에 무슨 전시를 하는 곳인 줄 알았는데 일반 매장이더라고요. 예술품을 그려놓은 다양한 굿즈들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안쪽에서는 미술 강의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저 걸려있는 그림들은 모두 직접 사람들이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림들이 멋있어서 매장이 아니라 어떤 전시를 보러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전시를 실제로 하는 것도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매장을 둘러보다 이곳의 하이라이트인 G층에 숙시암을 갔습니다. 숙시암은 아이콘 시암의 G층에 있는 실내 시장으로 최대 규모의 백화점에서 운영하는 시장임에도 정말 깔끔하고 시원했습니다. 뭐 깔끔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건 덤이고요. 이 숙시암은 태국의 전통 수산시장을 모방해서 만든 시장인데 6층에 있는 식당들에 비해 먹을 것도 정말 저렴하고 종류도 많습니다. 간단한 공연이나 전통 옷을 입고 퍼레이드도 해서 더욱 다채롭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수산시장을 모방해서 만든 공간이라 여기저기 호수처럼 꾸며놓은 것들이 많은데 상당히 이색적이었습니다. 아마 여기를 와보니 방콕 여행을 온다면 필수로 들려야 할 여행지가 아닐까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특색이 있고 다양한 재미가 있었습니다. 옷, 기념품, 화장품, 차, 커피, 액세서리 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스토어들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 나무 시계와 화려한 패키징의 오일을 갖고 싶더라고요. 물론 사지는 않았지만 다음에 또 아이콘 시암을 방문한다면 꼭 사고 싶은 물건들입니다. 특히 오일들 패키지가 정말 태국스럽고 향기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선물용으로는 최고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브랜드 이름은 자파하인데 찾아보니 한국에 팔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괜찮았습니다. 물론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정말 다양한 시장 음식들이죠. 음식으로 너무 유명한 태국답게 참 많은 종류들의 음식이 있었고 그리고 진짜 로컬 시장보다 깔끔하게 관리도 잘 돼 있고 시원하고 저렴하고 해서 되게 좋았습니다. 사람 많은 거 빼고 가장 유명한 똠양꿍이나 팟타이부터 뭐 신선한 해산물 그리고 악어? 밥 말고도 디저트와 음료수까지 있어서 밥을 안 드신 분들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태국 음식을 풀코스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숙시암입니다. 규모가 너무 커서 처음 가면 한 반나절은 쉬지 않고 돌아다녀야 다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베트남에 사는 입장에선 이런 공간이 좀 부럽긴 하네요. 베트남은 이런 대규모 백화점은 아직은 없거든요. 그리고 역시 사원의 나라답게 이곳에서도 작은 사원이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 미친 듯이 많았는데 그 사이에서도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와는 달리 태국의 불교는 정말 일상 깊이까지 들어와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곳 말고도 정말 어딜 가나 사원이 있고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향을 피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숙시암을 마지막으로 돌아보고 이곳을 빨리 탈출했습니다. 이때가 한 7시 정도였는데 불꽃놀이를 직관하기 위한 줄은 이곳을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수백 미터의 줄을 이루고 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안 그래도 많았는데 더 몰리더라고요. 그리고 이곳을 탈출했습니다.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던지 영화에서 보면 좀비 섬을 탈출하는 살짝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서 결국엔 잘 탈출했네요. 그리고 지하철도 타봤습니다. 물론 이때에는 캐리어를 다시 찾아와서 정말 빡셌는데 BTS역은 깔끔하더라고요. 내부야 뭐 어느 나라 거나 거의 비슷한 건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버스를 타고 숙소까지 가려는데 연말이라 아무리 기다려도 올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택시를 겨우 잡았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숙소 근처에 발 마사지 1시간 받으면서 기절하고 체력을 좀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태국 음식을 먹었고요. 제가 20살엔 똠양꿍을 정말 싫어했었는데 이제는 환장합니다.
이렇게 마시는 걸 왜 안 먹었지? 똠양꿍을 보면 항상 사람 입맛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가게의 똠양꿍 말고도 모든 음식들이 다 맛있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날이라서 비싼 이 뽀빠뽕 커리를 먹었는데 이거는 근데 좀 아쉽더라고요. 가격 대비 상당히 먹을 게 많이 없달까요? 물론 맛은 있었는데 이 게 껍질을 빼면은 먹을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식당은 아주 만족. 거의 12시가 되어가서 서둘러 센트럴 월드를 갔습니다. 카운트다운 한다는 곳을 미리 찾아갔는데 명당은 미리 티켓 구매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길거리에 나와서 지켜보는 사람들이겠지만요. 저희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아니 근데 사람이 얼마나 많던지 정말 도로를 꽉 채워가지고 움직일 수도 없고 뭐 카운트다운은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사람들 따라가는 곳을 향해서 하염없이 갔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길을 막고 있다가 카운트다운 시작되기 한 10분 전에 길을 터주더라고요. 그래서 호다닥 달려갔습니다. 10년 전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카운트다운 할 때가 생각나네요. 쿠알라룸푸르도 카운트다운 멋지게 하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마침 빅시 전광판 위에 시계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계속 소리를 질러대더라고요. 왜 소리를 지르나 했는데 1분 넘어갈 때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59분이 되어서야 그 의미를 알았고 대망의 2024년이 왔습니다. 폭죽놀이가 끝나자마자 순식간에 뿔뿔이 흩어지고 다음날 모두들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행분으로 가득했던 거리도 일상으로 돌아오고 저는 비행기를 타기 전에 빅시에서 쇼핑을 했습니다. 나라마다 마트를 가는 것도 참 재밌단 말이죠. 특히 음식 키트들을 되게 많이 사가지고 집에서도 해먹으려고 하나둘 집었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나? 이거 들고 다니다가 진짜 어깨 부서질 뻔했습니다. 분명히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뭐 사겠어 하고 위탁수화물은 신청하지 않았는데 그때 제가 반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 유명한 과일 비누도 있습니다. 향기는 되게 좋았는데 비누로서의 성능은 잘 모르겠네요. 근데 뭐 기념품이니까. 태국은 정말 쇼핑몰 규모가 엄청나네요. 쇼핑몰만큼은 거의 중국만큼 큰 것 같아요. 여기가 어제 불꽃놀이를 했던 센트럴 월드 쇼핑몰입니다. 사실 여기도 돌아보고 싶었지만 빅시 매장에서 생각보다 너무 많이 사가지고 바로 푸드코트로 직행했습니다. 이곳 푸드코트도 되게 유명한데 미슐랭 빅구르망에 들어가 있는 가게들이 많이 입점해 있거든요. 가격이 또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태국은 쇼핑몰 푸드코트라고 해서 퀄리티가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웬만한 음식점보다는 여기가 더 맛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콘 시험에서 못 먹었던 애프터뉴 찹쌀 빙수도 여기서 먹었습니다. 아니 하루 차이로 이렇게 사람이 적어지네? 사실 여기 있는지도 몰랐지만 푸드코트 앞에 딱 지나가다가 보이더라고요. 생긴 게 우선 너무 귀엽네요. 빙수에 무슨 찹쌀일까 하지만 은근히 잘 어울립니다. 이 망고 찹쌀밥도 있잖아요. 먹어보진 않았는데 살짝 이런 맛이지 않을까 싶어요. 망고 빙수를 마지막으로 먹고 짐을 챙겨서 바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에서도 못 먹었던 팡차 빙수가 있길래 바로 가야겠다 했는데 페이크였습니다. 다른 가게더라고요. 이렇게 3박 4일간의 짧은 방콕 여행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연초에 다녀온 영상이라서 시간차가 좀 있긴 하지만 엊그제 다녀온 것처럼 정말 생생하게 기억이 남아있네요. 카메라 챙기기 귀찮아도 이렇게 막상 영상과 사진으로 담아오면 언제나 가져가길 잘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여행을 많이 다녀와서 편집해야 할 영상들이 쌓여있네요. 제 영상이 정말 느린 주기로 올라오지만 그럼에도 잊지 않고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